대표님께서는 이제 54세에 처음으로 베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예. 시작하시면서 이제 좀 해주고 싶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소를 들어왔을 때 네네.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여기서 평생 연구생 얼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변 사람도 뭐 자네는 그냥 연구소 생활을 하다 퇴직할 사람 같아. 이렇게 이제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고 저 자신도 내가 보기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해. 그런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사람은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것이 굉장히 작용을 하고 제가 이제 33살이었을 때 순탄히 직장생활 앞에 아메이라는 돌멩이가 갑자기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이제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메 사업을 부업을 하게 된 거예요. 부업을 이제 8년 동안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 아메 사업이 어느 정도 레벨에 올라와 있고 41살에 은퇴를 하게 됐어요. 퇴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퇴직이라는 것도 이렇게 순탄하게 퇴직하기라는 것은 없거든요. 사실 보면은 왜냐면 좋은 직장이니까 좋은 직장 생활하고 두 개를 닫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잘 되지 않을 때는 주변으로부터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근데 잘 되면은 관심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타겟이 또 될 수도 있겠죠. 은퇴를 하거나 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퇴직할 정도에 그렇게 한다면 모르겠는데 젊은 나이에 퇴직이라는 걸 또 결심을 또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죠. 그 나이 때면 과장급 정도 이제 그럴 수 있죠. 어느 정도 직급에. 그렇죠, 직급에.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하고 그걸 54세에 창업이라는 걸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약간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 일찍 퇴직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창업의 세계에 빨리 들어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기업체의 조직에서의 경험은 짧게 하고 짧은 경험을 갖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두려움이 생기고 용기가 없게 돼요. 세상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자기가 못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젊음이 재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재산의 가치는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33세에 그런 어떤 새로운 사업에 대한 도전을 해본 경험이 있고 아메이라는 세계에서 충분히 어떤 트레이닝이라는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많은 학습이 있었고 또 사업 세계에서 성공한 분들의 이야기를 끊임없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한테 마케팅을 가르치고 사업의 방향을 가르치고 그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건 사실 없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저처럼 나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들을 구제해주고 싶었었어요. 어떤 사명감 같은 이런 것들이 좀 들었고 제가 시작하는 것이 저한테는 아메 사업을 통해서 매년 일정한 소득이 생겼어요. 그 일정한 소득을 갖고 그 소득을 통해서 의식주를 해결하고 아이들 교육을 가르치고 그럴 수 있었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새롭게 도전을 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서 투자금 자체도 그렇죠. 제가 투자금 자체도 기껏해 500만 원 정도였고 시제품 만들거나 제가 디자인 등록하거나 지금 선수 다 하셨잖아요. 그런 정도의 그런 자본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거대 자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제가 사실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2019 회계연도에 대략 한 130억 정도의 그런 매출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베개 사업을 시작한 지 3년 만에 거의 12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한 거예요. 불과 3년 만에. 제가 예를 들어서 아메 세계와 현재 하는 베개 사업과의 그런 비교를 한다면은 아메 세계는 사실 이거는 제품을 유통을 하는 그런 세계예요. 유통 사업이에요. 근데 저는 제조를 하고 유통을 하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와 이 세계는 전혀 천지차이예요. 수입에 있어서 천지차이고 결과에 있어서 천지차이고 사람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해요. 창업을 꼭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창업을 할 건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예비 부부가 왔어요. 상담을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은 이제 그 지갑이라는 아이템을 갖고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해서 쇼핑몰을 운영을 해요. 몇백 개의 아이템을 갖고 제가 이제 그분한테 권유를 했어요. 투트랙으로 가라. 우리가 보면 직장 사람은 사이드 잡을 갖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또 사이드 잡을 가질 수 있고 사이드 아이템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수입에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아메이 사업을 통해 수입이 생기기 때문에 전 또 다른 시도를 해서 또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무너지지 않게. 그렇죠. 뭔가 하나의 어떤 파이프라인이 있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사업 중에 하나예요. 내가 있든 없든 매출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내가 좀 더 노력하면 좀 더 생길 수 있고 거기서 수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24시간 매출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오프라인은 안 생기잖아요. 내가 붙어 있어야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언을 하기를 투트랙으로 가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온라인 사업은
사업은 계속 진행하는 거야.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한 트랙은 장기전으로 가는 거죠. 자기의 브랜드를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메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메이라는 브랜드는 저희 브랜드가 아닐 수가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떻게 했나요? 아메이라는 그러한 의식주를 해결하는 사업이 있고 또 하나의 베개 비즈니스라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저처럼 짧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죠. 시간이 걸려도 계속 홍보하는데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표님이 이렇게 쭉 오래 살아오시면서 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좀 살아오셨나요? 저는요, 인생은 세옹지마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전부 세월이 약인 것 같아요. 이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해, 몸부림치고 막 하소연을 해요. 잠을 못 자니까 미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하다 보니까 거의 인생의 절망감에 있는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들 수 있어요. 요즘 젊은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80년대 말 90년대에는 은행 그 연구소 하여튼 공무원 이런데 양질의 일자리가 넘쳤어요.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절망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때 놀라운 기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무한대의 성공 가능성을 가질 수가 있고 사실 젊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꾸 이렇게 서비스 업종에 종사를 해서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근데 서비스 업종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하기가 어려운 그런 업소스가 있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왜냐면 늘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핸드폰 속에 사업의 기회가 다 있어요. 컴퓨터를 많이 하죠. 컴퓨터 속에 사업의 기회가 전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창업을 하는데 온라인 창업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처럼 투 트랙으로 하나의 제품, 많이 팔리는 제품을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품을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도매 사이트 이런 데서 제품을 갖다가 막 올려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갖다 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손쉽게 제품 발굴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올렸을 때는 유통 마진이 굉장히 빡해요. 마진이 굉장히 적거든요. 다 단가 싸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단가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자기가 발굴을 해야 돼요. 발굴을 예를 들어서 온라인에서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을 발굴을 하는 거죠. 뭐냐면 업체를 방문해서 내가 이 제품을 팔아보겠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팔기 시작하면은 일반 그 도매 사이트 갖다가 위탁 판매하는 마진보다 훨씬 더 많은 마진을 볼 수가 있어요. 사업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또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 거예요. 수입을 해다가 국내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럼 훨씬 더 높은 마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으로서 자리를 잡아가요. 지금부터 하나의 아이템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 늘리고 또 하나 늘리고 세월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쇼핑몰로 변하게 돼 있어요. 백화점으로 변하는 거죠. 아이템 하나별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200만 수입이 생기면 10개면 1-2천만 생기고 100개면 1억에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생기게 돼 있고. 그러면 놀라운 그런 자기의 쇼핑몰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든 예를 들어서 뭐 옥션이든 지마켓이든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사실 보면은. 그리고 그게 커지니까 이제 제품들이 막 들어오는 거고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떤 창업의 기회가 왔다는 거.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게 해도 된다는 거. 그걸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고요. 저는 제가 이제 아까 인생은 세옹지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안 됐다고 생각했지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고 좋은 일이 생겼지만 또 안 되는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시간이 지나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해결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현재 어떤 절망을 절망으로 갖지 말고 어떤 희망으로 내딛는 것, 그리고 그 절망 속에 기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왔잖아요. 그 기회를 활용을 했고 현재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젊은이들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퇴직을 가능한 빨리 하고 자기 자신의 사업을 하라는 거. 사실 홍성돈 대표님은 저랑 같이 CJ 쇼핑에서 하는 소중한 이야기 인터뷰 콘텐츠를 저희 덕다이버에서 제작을 하고 대표님을 인터뷰를 했던 그런 인연이 돼가지고 오늘 만나 뵈었고요.
그래서 따로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도 만나 뵙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록으로 좀 남겨놓는 겁니다. 이제 대표님 마지막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소감이라든지 하고 싶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이제 인생 여정과 사업의 여정,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누구든지 젊은 사람들은 나이 먹은 사람처럼 이렇게 걸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똑같이 걸어가느냐, 어떤 사람의 발자국 뒤를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성공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겠죠. 성공한 사람들을 멘토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덧 그곳에 본인이 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들이 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게 돼 있어요.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저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 이러한 것이 그 자리에 가득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꿈을 꿔보는 것이 어떨까. 네. 그리고 그러한 것을 이룩하기 위해서 학습을 하는 건 어떨까. 저는 인생에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아이템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학습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를 찾아가 보는 건 또 어떨까. 그리고 내가 세상에 제품을 내놨는데 그냥 나만을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열심히 알려보는 노력을 해보는 건 또 어떨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계속 어필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이 제품을 사주세요 이렇게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그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 스토리에 대해서 구매를 하고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표님 좋은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